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 뉴스의 잔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2020년 금요일입니다. 7월 둘째 주 원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WTI 가격 변동과 추세,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 천연가스 가격 변화, 원유 관련 주요 지표, 워런 버핏 천연가스 부문 인수, 에너지 뉴스, 오펙 플러스 상황, 결론입니다. WTI 오일 차트를 보면 박스권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 팽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일 차트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이 개발이 된다는 소식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코로나 사태 발진자 수 확산, 리비아의 석유 수출 재개로 인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TI 가격은 38불에서 41불 박스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 요인에는 예상치보다 많은 재고량 발표, 셰일 회사의 생산 재개 및 리비아의 수출 재개, 리비아의 수출 재개로 인해서 WTI 원유 가격은 장중 한때 1불 50센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2차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 요소,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저장고 포화 상태, 휴가철 가솔린 수요가 작년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 원유 가격 하락 요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의 OSP (Official Selling Price) 가격은 3개월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 개발 기대로 인해서 수요가 회복될 거란 기대가 작용했습니다. 유럽 생산량 증가와 EU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원유 가격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엔 재고량 및 선물 가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전주에 비해서 570만 배럴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80만 배럴 증가했고요. 가솔린은 전주에 비해서 480만 배럴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가솔린은 어느 정도 수요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크루드 오일, 가솔린, 히링 오일 가격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선물 가격이고요. 크루드 오일은 7월 2일 기준으로 40불 65센트, 전주에 비해서 2불 16센트 상승을 했고 작년에 비해서는 16불 86센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가솔린도 전주에 비해서 상승을 했지만 전년 대비 비교하면 약 67센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엔 가솔린 수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주 평균을 나눈 수치는 7월 3일 날 845만 배럴이었는데 전년에 비해서 약 120만 배럴이 부족합니다. 이번엔 4주 평균이 아니라 1일 평균으로 보면 7월 3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전년에 비해서 약 100만 배럴 부족합니다. 그리고 6월 26일과 비교해서 약 20만 배럴이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꾸준히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젯퓨얼 생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26일
2020년 제퓨얼은 약 60만 배럴 생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7월 3일에는 약 92만 배럴을 생산을 했습니다. 지금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가솔린과 디젤 생산량이 재고량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디젤류를 생산을 줄이고 jetfuel 생산을 늘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유 가동률에서 보겠습니다. 정유 가동률은 현재 7월 3일 일주일 전 자료죠. 75.3%로 전주 6월 26일보다 약 1.1%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가솔린도 생산이 약 150만 배럴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원유 생산 및 수입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생산량은 소폭의 하락을 했지만 수입량은 전주에 비해서 약 10만 배럴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량이 증가, 하락 상관없이 미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수입량은 일정하다는 거죠. 이번에 활동 중인 시추 기술을 보겠습니다. 미국 현재 7월 10일 날 전주에 비해서 약 5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1년 대비 약 700개가 하락을 한 거죠. 캐나다는 전주에 비해서 8개가 상승한 26개입니다. 전주와 2주 전에도 상승을 했고요. 이는 긍정적으로 캐나다 원유, 가스 산업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국제 수요를 보면 24개가 하락한 781개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캐나다에서 상승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물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지만 현재 보셔야 될 게 원유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추선의 활동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천연가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천연가스에 대해서 다뤄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뤄보겠습니다. 워런 버핏 천연가스 자산인수 7월 5일 발표되었죠. 그리고 7월 6일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97억 불의 도미니언 천연가스 부문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매 대상은 지분이 아니라 천연가스 송유관과 저장소입니다. 지불 방법은 현금 40억 불과 부채 57억 불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효과는 천연가스 시장 지배력을 8%에서 18%로 증가하는 것이고 총 7,700마일 12,400km 그리고 최대 저장량 9천억 큐빅핏 1일 208억 큐빅핏을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릴랜드주의 LNG 수출입 항구 저장소 코브 포인트인데 그 시설의 지분을 25%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천연가스의 수출입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시아와 유럽, 남미 등지로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현재 89세인
이제 곧 8월 30일이 되면 90세가 되는 워런 버핏의 마지막 최고의 장기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에너지 뉴스입니다. 워런 버핏은 도미니언 천연가스 시설을 인수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보다 수익에 초점을 맞춰서 인수를 하게 되었고 4월 항공주 매도 손실 50억 불보다 적은 40억 불, 적은 돈으로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와 듀크 에너지는 이번 워런 버핏의 천연가스 인수로 인해서 아틀란틱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기존에 있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인수한 거고, 이로 인해서 도미니언 에너지와 듀크 에너지는 앞으로 신규 건설할 파이프라인을 포기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7월 6일 노스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이 2017년 온라인이 된 이 파이프라인이 법정의 그 판결로 인해서 30일 동안 수송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1100마일 1일 원유 수송량은 약 57만 배럴. 이로 인해서 57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차질이 생기고 시카고 시장에 큰 타격을 입을 예정입니다. 또한 러시아 우랄산 가격이 브렌트산에 비해서 2불 40센트 프리미엄이 붙어지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원유 시장에 백워데이션이 발생됐는데 이는 모든 원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진류에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더더욱 웃기는 것은 정상 수요보다 10% 낮은 상태에서 발생되어서 약간 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현재 저장 용량 과다 상태로 수입을 더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그렇죠. 이번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란은 수출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생산되어 있는 원유를 저장고에 보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저장고 용량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이번엔 오펙 플러스와 미국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감산에 합의한 이후 특별하게 감산 변화를 주는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대로 200만 배럴 정도가 세계 시장에서 더 공급이 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됩니다. 사우디는 감산 불이행 시 감산 파기는 물론 무제한 증산을 하기로 특별 관리 지정국인 이라크, 나이지리아, 앙골라, 카자흐스탄에 협박을 했습니다. 이는 3월 달에 사우디가 러시아하고 협상이 결렬됐을 때와 별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대가 러시아가 아니라는 것만 다른 거죠. 리비아는 약 생산되는 원유의 절반 정도인 500만 배럴 원유를 수출을 재개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인해서 WTI와 브렌트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또한 미국 셰일 회사의 재생산으로 재고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EIA에서 약 570만 배럴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이번엔 소비자 입장에서 미국을 보겠습니다. 송유관 문제로 인해서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 시장의 소매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WTI 원유 선물 가격은 전주와 다름없이 약 40불 선에서 보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40불 선을 넘어서 41불 선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재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우세한 상황이고, 이는 수출량 감소, 임의적인 상승, 가격 상승이죠. 그리고 저장고가 포화된 상태로 보아서 상승보다는 하락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실수요가 적은 상태에서 생산량은 과잉되고 저장시설도 과잉되고 수출하는 입장에서나 수입하는 입장에서나 저장고가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가 OSP 가격을 인상을 했지만 이게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지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UAE가 저장 시설을 증가한다고 다시 재차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수요 회복 지연. 운송용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가솔린은 현재 휴가철이기 때문에 수요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2019년 그리고 4년 평균으로 봤을 때도 현저하게 수요가 낮습니다. 또한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이. 경제 생산량과 국제 교역량에 따라 수요가 예상이 돼야 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의 불안 요소로 인해서 가격이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코비드-19 사태와 자가격리로 불안 심리가 현재까지도 지속이 되어 있고, 백신 개발설과 그로 인해서 제약회사 및 전체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한 원유 가격도 회복이 될 거라는 심리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의 감산 이행은 현재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현재 감산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원유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감산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리비아가 수출을 재개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약 50만 배럴 이상을 수출하기로 했는데, 그로 인해서 장중 한때 1불 50달러 정도의 하락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원유 시장 선물 가격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는 건데,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천연가스, 원유, 기타 지수에 투기를 하실 때, 거래를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꼭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유익한 주제를 찾아서 틈틈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